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제도, 특히 요즘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분야 전문가이신 사회복지사 김명호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이 전수조사 때문에 문의도 많고 또 걱정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한 걸까요? 음, 아무래도 부정수급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 하시고 소득 신고를 안 하셔서 한 3천만 원 정도 환수된 경우도 있었고요. 3천만 원이네요? 꽤 크네요. 네. 또 자녀분하고 같이 살면서 주소만 고시원 같은 데로 옮겨놓고 수급비 받으시다가 이것도 적발돼서 1,200만 원 환수되고 자격도 박탈된 사례도 있었죠. 아,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수천만 원 환수되고 자격 박탈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사가 좀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지원이 가야 하니까요. 그럼 이 전수조사가 예전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서류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제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서류한 보거나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부 클린 시스템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활용합니다. 복지부 클린 시스템이요? 그건 뭔가요? 좀 생소한데? 네, 이게 뭐냐면요. 국세청 소득 자료나 건강보험공단 정보는 물론이고요. 금융기관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통신사 이용 기록, 심지어 전기나 가스 사용량 같은 정보까지 다 연결해서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와, 그럼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카드 어디서 썼는지 다 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만 딱 옮겨놓고 실제로는 자녀분 집에서 계속 생활하신다. 그러면 휴대폰 기지국 위치 정보나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지역 아니면 그 집 전기 사용 패턴 같은 걸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야, 정말 촘촘해졌네요. 예전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맞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시스템에 걸려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부당하게 받은 수급비는 전액 환수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붙을 수도 있어요. 5배요? 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의가 아니라 실수나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네, 게다가 요즘은 주변에서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2,600만 원 포상금 지급된 사례도 있고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 129 전화,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허허, 그렇군요. 정말 투명하게 해야겠네요. 그럼 어르신들이 이 조사에 대비해서 특히 뭘 조심해야 할까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중요한 것 위주로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주 작은 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 아니면 자녀가 가끔 주는 용돈이라도요. 용돈도요? 네,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소득으로 잡힐 수 있거든요. 미리 신고하면 급여가 좀 조정되는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숨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즉시 신고. 두 번째는요? 둘째, 절대로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 특히 자녀 집 같은 데서 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가스, 통신 기록으로 다 확인될 수 있어요. 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셋째는 방금 말씀드린 건데 자녀가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것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 넷째는 뭔가요? 넷째, 혹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나 집을 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재산으로 잡힐 수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5번째는 뭔가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아주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이에요. 2025년부터는 자녀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재산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와, 정말요? 연봉 1억 3천, 재산 12억이요? 기준이 엄청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자녀분들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신청 못 하셨거나 탈락하셨던 분들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실제로 부양을 안 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이야, 이건 정말 많은 분들께 희소식이겠는데요?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럼 2025년에 이렇게 부양의 의무자 기준 완화 말고 또 좋은 변화가 있나요? 네, 더 있습니다. 우선 30세 미만 청년들도 부모랑 따로 살면 혼자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중장년층,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기준도 더 완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생계급의 액수 자체도 올랐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3천 원 정도로 이전보다 한 5만 원 이상 인상됐죠. 자동차 기준도 좀 나아졌고요. 자동차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차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이제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생계형 자동차 등은 괜찮습니다. 기준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죠. 그렇군요. 좋은 변화들이 많네요. 그럼 나도 한번 신청해볼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가장 편한 건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복지로라고 정부 복지 포털 사이트나 앱이 있어요. 그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도 되는군요. 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 좋겠죠. 만약 신청했는데 떨어지면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6개월 후에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세입니다. 네. 아까 잠깐 오해 얘기도 나왔는데 수급자는 일하면 안 된다거나 좋은 옷 입으면 탈락한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권장합니다. 다만 소득이 생겼으니 신고를 꼭 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급여가 좀 조정될 수는 있죠. 옷차리며 전혀 상관없습니다. 소득이랑 재산만 봅니다. 네, 차도 기준만 맞으면 괜찮은 거고요. 그렇죠. 생계용이나 병원 치료용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기준 내에서 보유 가능합니다. 해외 사는 자녀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안 받는다는 걸 증명하면 괜찮을 수도 있고요. 핵심은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실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입니다. 네, 오늘 기초생활수급제도, 특히 전수조사와 2025년 변화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직하게 신고하고 또 바뀐 기준들을 잘 활용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정직하게 잘 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조사 때문에 달라질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게 완화됐으니까 예전에 안 됐던 분들도 혹시나도 하는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나 129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것이 과연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은퇴 후에도 돈 걱정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